최대한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해보고 남는 시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오답해 볼게요. 이제 큰 장이 끝나서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가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고, 앞에 나오는 경우의 수의 기본기는 사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란 말도 있는데, 사건은 실험 또는 관찰의 결과, 그 결과가 사건이거든. 알겠어? 실험 또는 관찰의 어떤 결과가 사건이다. 야, 내가 주사위 던졌어. 주사위 던졌는데 1이 나와. 이게 결과지. 2가 나와. 또 결과지. 주사위부터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사건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죠? 괜찮지?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사건과 경우의 수의 기본기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쉽게 말하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그냥 가능한 사건의 가짓수. 사건의 가짓수가 경우의 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괜찮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가능한 경우의 수인데 내가 주사위 던져가지고 1부터 6까지 나오겠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야? 6가지밖에 없겠지? 뭐 그런 거는 뭐 전혀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의 수를, 말 그대로 경우의 수는 가능한 모든 사건의 수를 구하는 게 경우의 수죠. 그쵸? 결국은 뭐 하는 게 문제지? 카운터 하는 게 문제야. 결국 몇 개인지 세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아. 가능한 경우의 수를 그냥 막 세면 되니까. 그치? 근데 여러분, 경우의 수 문제를 니들이 막 틀려요.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 세야 되는데 세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치? 세기가 어려워서 틀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틀리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 분명히 센 걸 또 세는 거야. 센 걸 안 세야 되는데, 중복이 없이 세야 되는데, 중복해서 세는 거지. 그치? 또는, 세야 되는데, 안 센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기는 중복이 없어야 되고 빠짐이 없이 세는 게 기본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에서 힘든 거는 결국은 중복 때문에 많이 틀릴 거야. 아니면 안 세서 틀릴 거야. 그치? 야, 그러려면 나는 지금 중복하지 말아야 돼. 안 센 게 없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경우의 수를 셀 때 그냥 세는 것보단 경우의 수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단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일 것 같아. 결국은 이게 뭐냐면 분류하는 거야. 뭐가 필요하다고? 분류가 필요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분류를 해서 경우의 수를 좀 세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분류를 하려면 그냥 분류할 수는 없죠. 그냥 나눠서 셀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 나누는데, 그 나누는 뭐가 있을 거야?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 어떤 일정한 기준을 니들이 캐치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서 잡고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빠짐이 없도록 세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야, 내가 강현진한테, 강현진, 너 친구 몇 명이야? 몇 명이야? 6명. 이거 어떻게 알아? 친구가 6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바로 말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지가 못하죠. 이들한테 내가 갑자기 친구 몇 명이야? 라고 하면, 몇 명이지? 세기가 어려워. 그치? 얘는 이게 희한한 거야.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거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자면 이게 경우의 수에, 아니, 분류의 힘이라는 거야. 야,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전체가 친구야? 친구가 있을 텐데, 친구를 그냥 세기가 어려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교에 따라서 해볼게. 내가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친구도 있을 거고, 중학교 때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친구가 있을 거고, 뭐 대학교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나눠보면 딱 니들도 지금 대충은 뭐 100%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초등학교 친구 누구 있다. 중학교 때 각각 친한 친구 몇 명 있다.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안 가봤구나. 이런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진짜. 고등학교 친구 몇 명 있고, 대학교 친구 몇 명 있다. 이게 좀 훨씬 그냥 세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게 지금 느껴질 거야. 제 말 이해되지요? 그래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난 지금 학교로 분류했잖아. 그치?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갖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더 이상 더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장난치는 게 아닌데, 선생님 그러면 내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 분명히 니들이 공부를 안 해서 또는 문제를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뭐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야, 내가 기준이야 라고 문제에서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데 손을 흔들고 있다니까. 내가 기준이야. 근데 병신들이 그게 기준인지 모르는 거지. 기준을 잘 잡아서 분류해서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파트가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교과과정에, 그러니까 전 교과과정도 그랬는데, 그 전에는 아예 이 경우의 수 확률의 기본기가 고1 과정에 아예 없었어. 다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 있었고, 결국 확통의 시작 단원이 여기였을 텐데, 확통을 선생님 저는 확통이 너무 어려워요. 확통 공부가 너무 안 돼요. 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에 대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꾸 분류를 연습하고 내가 그 문제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자꾸 생각해보고 자꾸 분류해보고 세보고 이런 연습을 해야 확통 공부의 연습이 되는 건데, 내가 니들한테 지금 이제 앞으로 막 설명할 내용들, 병신들한테 확통 공부하라고 하면 맨날 그런 공식들이나 외우고 있고, 그걸 외운다고 해서 확통 문제가 잘 풀리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느냐가 정말 중요해. 알겠어? 자꾸 경우의 수를 셀 때 기준을 해서, 여러분 이제 확통 답지를 보면 너무나 많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야. 분류돼 있단 말이야. A가 1보다 큰 경우, A가 1보다 작은 경우, A가 뭐 얼마인 경우,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아들어? 자꾸 그 분류하는 연습을 하면서 경우의 수를 세나가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야 경우의 수 문제가 그래도 잘 안 되겠지만 공부가 되고 자꾸 많이 하다 보면 좋아져요. 내 말 이해돼? 자, 그래서 내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서 뭐를 했다. 분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해야 되는데, 분류해서 뭐 해야 되겠어? 실제로 걔를 세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그 계산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명이야, 여기 4명이야, 여기 7명이야, 뭐 여기 10명이야. 그럼 막 이게 다 더하면 되는데, 이런 간단한 분류 같으면 그냥 막 더하면 되죠? 맞냐? 아니면 일일이 그냥 뭐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세면 되지. 근데 그게 세기가 당연히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2학년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이거 자연스럽게 더했지. 병신 아니면 당연히 더할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연산이 니들 다 들어봤을 거야. 합의 법칙과 무슨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네. 언제 합하고 언제 곱할 거냐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치?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합하고 언제 곱해요?
언제 합하고 언제 곱해요? 나 이거 한 번에 이해하고 딱 끝낼 거야. 언제 합하고 언제 곱할까요? 이거 몰라요? 지금 말 그대로 어떤 놈을 경우의 수를 가지수를 나누는 경우, 가지수가 나눠지는, 즉 말 그대로 그 분류에서도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이렇게 나누는 경우죠. 나누는 경우는 뭐 한다는 거야? 합의 법칙을 쓴단 말이야. 근데 A의 경우 또는 B의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떤 놈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A의 사건 또는 B의 사건. 그러면 A 사건의 경우수와 B 사건의 경우수를 더해주는 거죠. 지금 내 말 이해되나? 또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에 내가 영어 선생님 아니지만 이 정도는 니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have 플러스 PP 하면 이거 뭐야? 현재. 이게 그냥 완료가 아니고 현재 완료야. 그치? 여러분 현재 완료의 개념이 뭔데? 현재 완료의 개념은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건이 진행되다가 내가 지금 이 시점이야. 이 시점에서 난 지금 경우의 수를 셀 거야. 사건이 이 시점에서 딱 끝났을 때 그 끝나는 사건들은, 이 시점에서 끝난 사건들은 뭐 한다는 거야? 서로 합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말인지 대충 알아들어? 야, 일단 잠깐만. 하여튼 이런 사건의 어떤 완료다. 끝났어. 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야,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거야. 뭐라고? 나 쳐다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거야. 야, 그렇지. 그 옆에 점선을 침범하면 절대 안 되겠어? 그 새끼 성격 진짜 그 괴상하네. 야, 저기 연습장에 가운데 이 점선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 점선을 안 넘어가려고 글씨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 새끼야. 야, 그냥 넘겨 임마. 그렇게. 야,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3가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2가지. 쉽게 얘기하자. 비행기하고 버스가 있대. 그럼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전체 몇 가지인 거야? 5가지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냥 3가지랑 2가지를 더한 거지. 이게 약간 선생님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버스 한번 타면 그냥 부산에 내려. 그럼 그 한 가지가 끝난 거야. 비행기 타고서 그냥 부산에 내려. 그럼 그 한 경우가 끝난 거지.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방에 끝나는 경우들이면 그 끝난 건들은, 걷는 경우수들은 더해준다. 이런 개념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고배 법칙은 사건의 무슨 형을 얘기하는 거야? 진행형인 거지. 그 사건이 뭐인 거야? 아예 끝나지 않았어. 진행되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진행형이니까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 그리고로 연결돼. 응? 뭐 굳이 그 같은 맥락인데 당연히 사건이 뭐 되고 있으니까 진행되고 있단 말이야.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잖아. 사건이 말 그대로 진행이니까 이게 중간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아까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잖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건데 나 중간에 대전을 거쳐갈 거야. 너무나 이게 기초적인 문제지.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방법 수가 3가지야. 그런데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수가 2가지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야 돼? 물어보는 거에 따라 다른 거야. 야,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방법의 경우수가 몇 가지야? 라고 물어보면 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면 끝난 거지. 그럼 몇 가지인 거야? 하나, 여기는 더해서 3가지인 거야. 이해되지? 야, 물어보는 게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수가 몇 가지야? 하면 하나 더해서 2가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근데 내가 물어보는 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수를 물어봐.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갔는데 아직 안 끝난 거지. 그리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곱해줘야 돼. 이런 얘기지. 기본기가 잘 이해가 돼야 돼. 야, 만약에 내가
내가 오늘 데이트하러 나갈 거야. 선생님 오늘 데이트하러 나갈 거야. 내가 옷장에서 셔츠 2벌을 꺼냈어. 내가 바지를 3벌 꺼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옷을 입을 거야. 옷을 입을 거야. 나 당연히 몇 가지야? 옷을 입는 경우 수가? 몇 가지야? 6가지지. 근데 그거 왜 한 거야? 셔츠 2벌과 바지 3벌을 곱한 거지. 맞아? 셔츠도 입고, 그리고 뭐 해야 돼? 바지도 입어야 되니까. 이걸 5라고 대답하는 새끼는 변태인 거야. 내 말 이해되는데. 이거 5라고 대답하는 새끼,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새끼는 뭔 새끼야? 셔츠만 입거나, 바지만 입으면 끝난 거지! 나 이해 못했어. 바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제 말 이해되냐?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니들이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결국 앞으로 지금부터 여기, 경우의 수 파트, 그리고 내년에 확통을 1년 내내 할 텐데, 그 1년 내내 확통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생각들이야. 어떻게든 문제에서,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2항이면 나누기 좋은 기준을 삼아야겠지. 이해되냐? 그리고 2항이면 분류하는 기준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 근데 너무 적다 보면은 분류하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내 말 알아듣냐? 분류들을 잘해서 경우의 수를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주는 게 기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계산을 기본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딩 때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이런 계산의 연산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곧 시작하겠지만 NPR, NCR,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NHR, MPIR, 막 수도 없이 많은 계산 방법들을 배울 텐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 경우의 수들을 배우는 건 이걸 공부하는 것들이 아니야. 이거 공부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너무 당연한 거고 경우의 수를 잘하는 건 어떻게든 기준이 뭔지 잘 확인하고 어떻게든 그 기준에 따라서 잘 나눠보려고 자꾸 연습해야 돼. 제발 선생님이 이 한 말을 절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학통 공부해 하면 맨날 이것만 외우고 있다니까? 병신들이. 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볼게요. 알겠죠? 이런 거 다 하지도 않아요. 지금 고1 때는 일단 2개 순열 조합만 할 거야.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정도가 기본인,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설명할 내용이고 없고, 사실 설명할 내용은 없거든? 앞에 이미 지금 앞장은 경우의 수는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개념 원리 보시면서 나 문제 풀면서 설명해 볼게. 그러면, 여러분 개념 원리 책으로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 235쪽이야. 235쪽부터 해볼게. 자, 그러면, 아이고. 1번, 필수예제 1번부터 봅니다. 필수예제 1번에, 자, 1부터 몇 가지가 있대요? 1부터 어디까지? 100가지가 있어. 이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았는데, 자, 넘버 1, 1번에 지금 나 그냥 12kg를 쓸게. 12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가?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래. 그럼 여러분 1부터 12의 배수 선생님이 자, 요 1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1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내가 B라고 해보자. 괜찮니?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A가 나오는 사건 집합으로 보면 돼. 그러면 여러분 내가 NA 써봐. 그러면 NA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100개 중에 12로 나눠봐. 몇 개 들어가? 8개 들어가면 얼마예요? 96이에요. 그러니까 NA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리고 NB. 자, B의 경우수는 얘 몇 개가 될까요? 얘는 지금 7개래요. 7개 되면 91인가요? 여러분, 근데 이놈의 교집합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1부터 100 사이에 지금 제 말 다 알아듣고 있죠? 김시원이 알아듣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항상 이게 뭐니까 안 지웠다 다행히 중복이지. A 사건과 또는 A 사건 그리고 B 사건인 거잖아. 그리고 우리 교집합 쓰네.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이 있어. 중복이 있으니까 이 중복되는 건 무조건 빼줘야 되는데 지금 1부터 100 사이에서는 중복이 없어요. 12 곱하기 13이. 그지? 이해되니? 당연히 100을 넘어.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은 그냥 뭐 하면 된다. 끝. 그냥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냐? 자, 2번. 2번을 보시면 2의 배수.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이거야.
얼마의 배수? 5의 배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 똑같이 여러분 이 사건을 내가 집합 A의 집합이라고 하고 이 사건을 B의 집합이라고 하면 A의 집합 몇 개 불러? 50. 땡큐 원다영.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원다영. 그렇게 대답해. 그렇게 바로. 자, 이 B의 집합은 얼마? 20. 어떤 새끼 10이라고 했는데 어떤 똘추가 분명히 또라이 분명히 10이라고 했어 분명히. 근데 여러분 이때는 문제가 교집합이 있다 없다. 있다. 이 교집합은 당연히 뭐겠니? 10의 배수지. 이 10의 배수마다 당연히 중복되죠. 중복되니까 여러분 10의 배수 몇 개 있어? 10부터 100까지 10개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거 너무 기본인데 얘들아 또는이지 또는 또는이지 또는 그러니까 또는이면 나 위에 쓸게. 또는이면 여러분 결국 구하라는 건 이거지. A 또는 B 이거지? 맞냐? 내가 분명히 뭐 집합할 때도 많았지만 그 한글을 자꾸 집합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죠? 그쵸? 결국은 여러분 그 집합에서 제일 어려운 건 경우수다.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 경우의 수에서 집합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앞에서 경우의 수를 잘 배우고 이런 경우의 수 연산을 잘 배워서 집합을 하는 게 내가 봤을 때 교과 과정으로 도움이 되니까 이건 잘 바뀐 교과 과정이야. 예전에는 집합 먼저 배우고 경우의 수가 맨 뒤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다고. 선행하는 놈들한테는 내가 뭐 이런 기호들을 막 써서 막 풀어주면은 편한데 선행이 안 돼 있는 애들은 못 하잖아 그렇게. 지금 교과 과정이 요거 바뀐 건 좋아요. 안 좋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건 지금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A의 원소의 개수,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어떻게 한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야 얘가, 그지? 우리 이미 배워서 익숙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A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얘가 몇 개고요? 50개고요.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고요? 20개고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10개다. 그래서 이놈은 당연히 몇 가지가 있겠다. 60까지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니? 우리 책에는 이거 얼마나 불편해. 우리 책에는 이렇게 안 써있죠? 왜? 아직은 집합을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그치?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자, 3번. 뭐 이렇게 많아, 새끼 문제가. 자, 3번. 야, 100과, 지금 100과 뭐의 관계, 서로소의 관계에 있는 카드가 나오는 경우수 구하래. 여러분, 서로소가 뭐예요? 서로소 빨리 얘기해요. 저 새끼 죽으려고, 조민아, 이렇게 말이 길어. 말이 길으면 모르는 거요. 공약수가 1분인 수가 서로소죠? 그죠?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 지금 니들 머릿속도 없나 봐. 공부를 안 하니까 당연히 없지. 진짜 이러면 안 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게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치? 그걸 안 까먹어야 되죠? 안 까먹으려면 그 순간순간에 열심히 해야 돼요. 숙제 당연히 열심히 하고 집에서 복습하고. 근데 빠지기도 하고 숙제를 안 해오고 김다희처럼. 어우, 저 진짜 반성해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 100과 서로소이려면 근데 100은 여러분 10의 제곱인가요?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결국 100과 서로소이려면 분명히 누구와 누구의 2와 5의 서로소여야 해요. 이해되냐? 네. 알아듣냐? 그러니까 여러분 2와 5의 뭐여야 한다고? 서로소여야 돼. 선생님 이거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2와 5의 서로소여야 되니까 뭐 해야 돼?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냐? 알겠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내가 아까 이거 2호였지 저거. 제가 A고 제가 B라고 해봐. 2번과 연동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도 아니고 그리고 B도 아니고 그게 되지? 그놈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N 자, 나 뭐 써? 드모르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기는 지금 당연히 어떻게 된다? 전체
전체에서 당연히 n, a, 합집합, b. 되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가 당연히 몇 개인데? 100개. 근데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인데? 60개.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답은 몇 개인데? 40개.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니? 중요합니다. 3번 잘해야 돼요. 근데 잘 못해요. 자, 나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집합을 눈꽃만큼이라도 하니까 지금 니들 알아는 듣잖아. 그치?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자, 2번 방정식이 있는데 x 더하기 몇 y 2y 더하기 몇 z 3z 얘가 얼마야? 11이야. 이걸 만족시키는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무슨 수? 자연수의 순서상 구하라고 했지. 얘들아 그러면 자연수의 순서상 구할 건데 여기 앞에 지금 y하고 z는 누가 지금 그냥 있지 않고 곱해져 있죠. 항상 큰 수가 곱해져 있는 놈을 기준으로 해야 돼. 아까 내가 말했잖아. 기준은 분명히 문제에서 손 흔들고 있는데 니들이 못 알아차린다고. 그러면 경우수를 구할 건데 나는 당연히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야. Z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야. 큰 수가 기준이어야 돼. 근데 여러분 다 각자가 자연수니까 Z가 1부터 있겠지. 그럼 만약에 Z가 1이라고 해봐. 오케이? Z가 1이라고 하면 여기 1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X 플러스 2Y가 얘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8 되면 돼. 됐어? 이해돼?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난 또 역시 Y를 기준으로 해. 그럼 Y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짜장우니, 야, Y가 1이면 나 그냥 옆에서 쓸게, 그냥. 이거 그냥 하자. 야, Y가 1이야. 그러면 X가 얼마야? 6. Y가 2야. 4 되지. 그러니까 얼마? 4. Y가 3이야. 얘 따라오고 있어? Y가 3이야. 6이야. 2. 그러니까 Y가 4야. 그럼 얘 뭐 돼야 되는데? 0 돼야 되는데 이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이해되냐? 왜? X도 자연수여야 되니까. 문다현은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경우수가 몇 가지가 있겠다. 3쌍 있겠네요. 알아들었어? 혹시 이해되는지? 그러면 두 번째, 이제 Z가 이제 얼마인 경우? Z가 2인 경우로 가봅시다. 그럼 Z가 2인 경우면 X 더하기 2Y가 있는데 얘가 2 집어넣으니까 5죠? 6이니까 5. 이해됐니? 그러면 Y가 1이면 3, Y가 2면 1, Y가 3 되면 벌써 얘가 지금 망하죠?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몇 쌍이 있는 거야? 2쌍 있는 거야. 이해되냐? 자, 세 번째 Z가 얼마? 3이면 그러면 X 플러스 2Y가 있는데 얘가 3이면 9니까 여기가 얼마여야 돼? 2 나와야 돼. 그쵸? 망해. 돼야 안 돼요. 야, Y가 1 집어넣어도 벌써 여기 0 돼야 되죠?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상이 존재하지 않겠다. 이해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당연히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이런 얘기야? 됐어? 얘들아, 지금 해설지의 해설은 결국은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제발 따라서 이렇게 해. 알겠어? 막 순서상 저렇게 쓰면서 풀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아니요? 역시 원다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곱의 법칙. 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이렇게 쉽다. 야, 여러분 지금 이게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10의 자릿수가 무슨 수래요? 홀수. 1의 자릿수는 무슨 수래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니까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3, 5, 7, 9 다섯 가지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의 소수는 2, 3, 5, 7 몇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 수를 완성하려면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집어넣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죠.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곱해줘야 되지요? 너무 쉬운 얘기죠? 여기는 수월해요. 전혀 문제 같지 않아. 넥스트. 자, 4번. 4번을 보시면, 자, 약수의 개수 구하라는 건데, 얘들아, 약수의 개수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수 A를, 라지 A를, 소인수분해 해야 되죠. 소인수분해 했는데, A의 M제곱, B의 N제곱으로 소인수분해 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그러면, 이 A의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여기다가 M의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곱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죠?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A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인수분해 됐다고 쳐봐. 그러면 A의 0제곱 더하기 A의 1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끝에 A의 M제곱까지. 여기에는 반대로 또 B도 B의 0제곱 더하기 B의 1제곱 더하기 쭉 해서 B의 N제곱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냐? 강현재 알아들어?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뭘 알아들어? 그냥 이 자체를 알아들었다는 얘기야? 이게 이해가 되냐고? 왜 이렇게 돼? 설명해봐. 그렇지? 예? 안 되면 안 된다 해! 야, 이걸 뭐 오랫동안 생각해와야 돼, 임마? 근데 알아. 자, 봐봐. 얘들아. 제가 오른쪽에 예제를 들어볼게요. 야, 6이 있다고 쳐봐. 6 좀 그런가? 한 12 정도로 바꾸자. 자, 10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12가, 여러분,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맞니? 그럼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 해서 얘가 6개지. 근데 이 6개의 정체가 어떻게 되냐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몇 개가 있어요? 6개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1을 더하는 이유는 당연히 0제곱 1이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가짓수가 여기는 제곱까지 있지만 3개가 있고 여기도 1제곱까지 있지만 2개가 있는 거죠. 알아들어?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됐지? 나쁜 새끼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 얘를 기준으로 써봐.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의 0제곱 곱하기 여기 2의 0제곱 3의 0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3의 0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나 그럼 이 수를 다 더해. 이 수를 다 더하면 3의 0제곱에 여기에 뭐가 나와?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밑에도 똑같이 여기도 지금 뭘 하면 3의 1제곱 하면 똑같은 수로 묶이겠죠. 이해되나? 나 그럼 이 공통인수로 묶으면 당연히 너 더하기 너 나오는 거죠. 알아듣니? 그러니까 내가 A의 M제곱부터 B의 N제곱까지 있다라고 치면 당연히 0제곱부터 그 M제곱까지 또 B의 0제곱부터 N제곱까지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야? 더해서 곱하시면 돼요. 괜찮냐? 이 정도 바로 알아야 돼. 자, 문제를 풀어보면 그래서 1번에 뭐의 약수의 개수? 360의 약수의 개수래. 여러분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나봐. 됐냐?
자, 그러면 이놈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3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된다? 24개가 된다. 괜찮냐? 자, 2번. 이게 문제도 아니에요. 360과 얼마에 540에 지금 뭐 구하래? 공약수 구하래. 나 여기서 360과 540의 공약수를 못 구할 새끼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못 구하면 그냥 그냥 지금 딴 거 하세요. 썩도 하지 마. 야, 이거 공약수 구하면 이게 지금 공약수가 얼마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공약수의 개수는 당연히 뭐에? 나 D 쓰면 최대 공약수인 거 알아?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뭐가? 약수가 공약수인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놈의 최대 공약수가 지금 뭐냐면 180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180을 소인수 분해하면 야 얼마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답은 3 곱하기 3 곱하기 2여서 이게 얼마야? 18. 그래서 이놈의 공약수의 개수는 18개가 되겠구나. 괜찮지? 뭐야? 자, 5번. 그려볼게요. A에서 C까지 여기 몇 개? 3개? C에서 B까지도 몇 개야? 3개. 그리고 D까지는 D에서 B는 이렇게 대충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자, 1번을 볼게. A에서 어디를 출발해서 A도 출발해서 B도시를 가는 경우 수를 구해라. B도시를 가는 경우 수를 구하라는데 한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A에서 B를 가래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A에서 어디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얼마야? 3 곱하기 3. 괜찮니? 자, 두 번째 A에서 어디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3. 그러니까 여기가 9고 여기가 6인데 둘이 어떻게 해야 돼? B로 가면 끝났지? 끝난 거고 끝난 거지? 근데 당연히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됐어? 답은 15가지가 되겠다. 알아듣고 있는 거죠?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야 근데 2번은 똑같은데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있는 거지.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그렇다 이런 얘기지?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냐? 괜찮냐? 이해되냐? 그러면 여러분 나 왼쪽 좀 줄게. 자리가 없으니까. 야, 동건이가 A에서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가고 그럼 수진이도 이럴 수 있지. 동건이가 이렇게 가면 또 수진이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해되냐? 야, 그러면 동건이가 그냥 먼저 보내. 먼저 보내면 얘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이지. 이해되니? 그러면 수진이가 가는 거는 만약에 동건이가 이 중에 하나 가고 여기 하나 갔다고 쳐봐. 응? 이렇게 갔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아이고? 나 잘못했네.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못 지나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지. 얘는 이제 어떻게 가야 돼? 동건이가 C 지나갔으면 수진이는 D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미안해요. 문제를 못 읽었어요.
그럼 동건이가 D를 지나갔으면 수진이는 이번에 반대로 C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야, 그러면 여러분, 자, 동건이는 3 곱하기 3이고, 그럼 수진이는 D하니까 2 곱하기 얼마야? 2 곱하기 3이지. 됐냐? 그러면 동건이도 지나가고, 수진이도 지나가야지. 둘 다 지나간 거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얼마야? 54. 이해되지? 마찬가지 뒤에도 똑같지? 네. 여기도 54. 그럼 1번 경우와 2번 경우는 뭐 해야 돼? 더해줘야 되지? 경우수니까. 알아듣냐? 이렇게 되겠다. 자, 뒤에. 나 6번 7번 하고 쉴게. 야, 좀만 힘내. 아... 6번. 자,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A. 대충 쪼개면 되지? B, C, D, E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칠할 때 중복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뭐 이거 중2 수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이거 그릴 때 가장 여러분 기본이 뭐예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인접한 영역이 가장 뭐한 가장 이 정도 쓸게 가장 많은 것부터 출발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끝났어. 야, 색깔 몇 개 칠하는데 5개. 그럼 A에 5가지 칠할 수 있지? 그러면 B에는 A에 칠한 거 빼고 4가지. 그럼 C에는 A와 B 빼고 3가지. D에는 A와 C 빼고 3가지. E에는 A하고 D 빼고 3가지. 이해되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답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냐? 나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넘어갈게. 사실 원래 이렇게 푸는 건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알겠어? 근데 애지가는 경우에는 맞으니까요. 일단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죠. 자, 7번. 니들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야, 1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가 하나, 그리고 50원짜리가 몇 개? 50원짜리 2개, 그리고 1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3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지불할 때, 자, 첫 번째 1번에 지불 무슨 수? 방법수를 구해보래요. 괜찮냐? 야, 여러분 지불 방법수는 이거야. 야, 내가 돈을 낼 건데 100원짜리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안 내는 것도 방법이죠. 쉽게 말해서 야, 1개 있으면 0개 또는 1개. 얘는 2개 있으면 0개 또는 1개 또는 2개. 3개 있으면 0개부터 3개까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지불 방법수는 원래 있는 개수보다 뭐 해서 원래 있는 개수보다 하나씩 더해줘서 곱해줘야 지불 방법수야. 전혀 어렵지 않지? 그럼 여러분이 얘가 지금 얼마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니까 얘가 지금 얼마예요? 24가지예요. 이해되냐? 괜찮니? 근데 항상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 문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대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 24가지 했는데 24가지에는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는 경우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씩 더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0원 내는 경우 한 가지는 빼줘야 돼.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나와. 알았니? 그러니까 답은 1번의 경우는 23가지가 되겠지. 이해됐어? 두 번째는 여러분 지불 무슨 수인데 지불 금액수인데 지불 금액수는 지불 방법수와 같을까요? 아니겠지 당연히. 여러분 야 지불 방법수는 야 내가 100원짜리 하나 내도 100원이지. 근데 지불 금액수는 내가 50원짜리 2개 내도 100원이지. 여기 헷갈릴 것 같다. 50원짜리 2개 내도 100원이죠. 똑같은 중복이 발생해 안 발생해?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중복이 발생할 수 있지. 이해되냐? 내가 여러분 지금 10원짜리가 지금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근데 내가 30원 내는 경우는 이거 두 개 써서는 중복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 그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50원짜리 두 개가 뭐 할 수 있어? 100원과 중복이 가능하거든.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는 이 중복이 되는 경우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은 화폐 단위로 통일합니다. 앞에 써볼게. 모대는 중복이 되는 작은 화폐 단위로 통일해요. 무슨 소리냐? 얘들아,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지금 100원과 50원은 중복이 생겨 안 생겨? 50원짜리 두 개가 100원짜리랑 중복 생기지. 근데 여러분 여긴 지금 10원짜리가 중복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얘는 그냥 내비두면 돼. 10원짜리 한 개 쓰는 경우, 두 개 쓰는 경우, 세 개 쓰는 경우 위에 거랑 중복 안 생긴단 말이야. 금액의 경우수는 그냥 한두 개 지불 방법수랑 똑같아. 이해돼? 근데 50원과 100원이 뭐 하니까 중복이 되니까 나 이 100원이 지금 100원짜리 한 개니까 그냥 100원이죠? 이 100원을 50원짜리 몇 개로 생각하라고 두 개로 생각하란 얘기야. 이해돼? 그럼 나는 결국 이 문제는 50원짜리 몇 개하고 4개하고 10원짜리 몇 개하고 3개의 지불 금액수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놈의 지불 금액수는 4개에다가 하나 3개에다가 하나 더해 0원 나오는 경우 한 개는 빼야 돼. 됐어?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 20가지에서 하나 빼준다. 됐니? 19개가 되더라. 괜찮아? 오이. 이 잘해야 돼. 니들 이거 까먹고 있으니까 못 풀더라 맨날. 얘들아 그럼 선생님 저 궁금해요.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이거 10원짜리가 3개가 아니야. 10원짜리가 3개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10원짜리가 7개야. 그럼 7개 여기 중국 또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지. 다 생기지. 그럼 몽땅 다 10원짜리로 바꾸면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수고들 했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나 좀 오답 좀 할게. 뿅. 아, 이거 더럽게 안 돼. 뿅. 아니, 왜, 니들이랑 할 때만 안 되지?